네, 안녕하십니까. 이 선생님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중간고사 끝나고 선생님은 몸도 좀 안 좋고, 좀 다치기도 했고, 지금 티가 나나? 제가 약간 가려놨는데, 진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오랜만에 올리는 거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메일로 그 문제 보내달라고 하는 학생들 많이 오는데 저 시험 기간에만 문제를 전송해요. 그래서 미리 보내놓은 건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6월 초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 선생님 업무가 너무 지장이 커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만 좀 하는 거 양해 좀 바래요. 자, 그러면 사회문화 12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12가 이제 그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제시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계산도 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하죠. 근데 이게 크게 보면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거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게 의석 배분 방식이 있고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기표 방식, 기표 방식. 이렇게 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안에 이걸 의석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혹은 뭐 기표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두 가지가 이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분화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사례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시작하기 전에 좀 약간의 이거에 대한 그 좀 흐름을 조금 알려줄게요. 자, 그 요즘에 그 영화가 뭐더라? 이준기 나온 영화 그 드라마 있는데 그 제목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당 이름이 대한당이랑 그다음에 민국당이 있더라고. 우리 만세까지 해서 만세당까지 만들자. 만세당이 있어요. 자, 대한당의 국회의원이 뭐 있고 뭐 민국당에도 있고 다 있을 거야. 있을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적인 지지율이 대한당이 한 60%가 되는 당이고, 아니 50%로 할까? 자, 뭐 50% 정도 되는 당이고 50% 정도 되는 당이고, 얘가 민국당이 한 30% 정도 되는 당이고, 만세당이 한 20% 되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자, 여기서 김모모 씨가 여기 국회의원이고, 뭐 박모모 씨, 뭐 이모모 씨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다다다다다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뭐 한 50% 정도 되니까 한 150석 정도가 얘네가 갖고 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뭐 얘네도 뭐 박모모 씨, 김모모 씨 등등의 국회의원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도 뭐 이 뭐 땡땡 씨, 뭐 김 땡땡 씨가 있겠지. 이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뭐냐면, 자, 국회의원 선거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갈까요? 뭐 서울에 뭐 종로구라고 하자. 자, 종로구에 여기에 배분되어 있는 의석수가 아마 3개의 의석이 이제 여기 배분이 돼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한당에서 3명 정도를 여기다가 이제 대한당에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 종로구에 내가 이제 공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3명을 내놓고, 민국당에서도 3명 내놓고 만세당에서도 3명 넣어놓는 거야. 넣어놓으면 이제 여기 이제 종로구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권자 여러분들이, 아, 여기 보니까 대한당의 김모, 박모모, 이모모 이분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굉장히 이 대한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그러면 이제 이 대한당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 투표를 하거나 약간 이런 방식으로 대한당에게 힘을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이게 대한당에다가도 투표를 할 수 있고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다는데 약간 위에 이게 기표 방식 있잖아. 기표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서 그래. 이게 기표 방식이, 범주 투표 방식은 그냥 정당, 대한당 이렇게 찍는 거고, 그다음에 무슨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의 후보, 뭐 이 후보를 찍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범주 투표 방식으로 이게 대한당 후보들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대한당을 찍는 사람이 만약에 한 50%, 대한당을 찍는 사람이 여기서도 한 50% 나왔다고 칩시다. 민국당에서 보니까 한 3명 정도가 이렇게 딱 공천이 됐는데, 그 민국당에 있는 이 사람들도 좀 훌륭해. 근데 이 사람들이 약간 좀 선호도가 낮아서 이 민국당이 한 30% 된다고 치고, 뭐 만세당에서도 한 10% 정도, 20% 정도 된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후보들이 마음에 들면 대한당을 찍는 거고, 여기 있는 후보들이 마음에 들면 민국당을 찍는 거고, 이 후보가 좋으면 이제 만세당을 찍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게 비례대표제니까 이 정당이 이제 득표율을 많이 갖게 되면 여기 이게 아까 3명 이렇게
공천했잖아. 3명 중에 한 2명까지 되거나 혹은 3명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의석수가 5개다. 그러면 아까 민국당도 꽤나 괜찮았지. 그 민국당에 있는 2명까지 합쳐서 5명이 뽑히고 약간 요런 방식으로 되는 게 비례대표제야. 저 이해가 쉽게 됐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의석수가 만약에 5개가 있다고 쳐봐. 5개인데 만약에 5대 3대 2로 만약에 득표를 받았어. 대한민국 만세당이 5대 3대 2로 받았어. 그러면 5개면 얘네들을 어떻게 나눠주지? 그게 의석 배분 방식이야. 알겠어요? 얘네가 뭐 몇, 60%, 50%를 받았어. 그러면 5개 중에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럼 2.5인데 그럼 어떻게 주지? 약간 이런 거. 의석 배분하는 방식.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이고, 기표 방식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표 방식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당 이름만 찍는 것이냐, 아니면 그 당에서 이렇게 공천한 그 후보의 이름을 찍는 것이냐, 약간 요런 방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이거는 뭐 약간 조금 선생님이 이거 너무 길게 설명하면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 난 열심히 하는 건데 짧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짧게 할게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그래서 비례대표제랑 그 다음에 이제 다수대표제, 자, 다수대표제를 비교한 거죠. 비교한 거예요. 자, 그냥 말로 할게요. 다수대표제는 그냥 최다 득표를 얻은 후보를 탁 뽑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51%로 득표를 받아가지고 얘가 당선이 됐어. 그러면 49%는 어떻게 돼? 사표가 돼버리지? 사표가 돼버리면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지역에서 1등이 51%로 1등 한 애들이 막 있어. 그래가지고 100개 중에 뭐 한 70개가 그 당이 당선이 돼버렸어. 그리고 나머지 한 30개 갖고 이제 나머지 당들이 나눠 먹었단 말이야. 근데 이 정당의 지지율은 51%야. 근데 70% 먹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맞지? 그래서 이게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의 비율이 얘가 다수대표제가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비례대표제가 이제 그런 점을 보완하는 거야. 비례대표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만큼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사표들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까 49%는 다 배제, 그 사표가 돼버렸잖아. 그걸 사표로 하지 않고 몇 %의 정당 지지율이 있으니까 그만큼을 그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게 비례대표제인 거지. 근데 내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믿어요. 이거 알죠?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최다 득표로 얻은, 요즘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보들이 막 나와가지고 요즘에 선거 기간이잖아. 막 선거 운동하죠. 그래서 내가 찍어서 그 사람 당선돼. 그건 다수대표제로 당선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찍게 돼 있어. 그래서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딱 내가 이제 난 민주당을 지지해, 난 국민의힘을 지지해 이렇게 찍으면 거기서 비례대표로 이 정당에서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번까지가 당선이 된다. 만약에 민주당이 10명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10명을 내놨어. 그래서 총 20명이잖아요. 자, 20명인데 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60%를 먹었다. 그러면 20에서 60%니까 12명이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는 것이고 8명은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그게 반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만할게. 이 정도 알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례대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데,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자, 요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선거를 시작해야 돼. 선거를 시작할 때, 이제 각 정당들이 있어.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하니까 너무 현실적이라서 대한민국당이라고 하자. 자, 대한당, 민국당이 있어요. 자, 민국당에서 대한당이랑 민국당이, 자,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우리가,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 종로구에, 자, 이게 종로구야. 자, 종로구에 총 의석이 5개의 의석이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 선거에 선출된 인원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의석수보다 작거나 같은 수의 후보를 여기에 이제 후보 명부를 제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그러면 대한당, 그러니까 의석수가 아까 종로구가 5개였지? 그러면 대한당이 1에서 5 사이에. 그 다음에 민국당이
1에서 한 명에서 5명 사이에 여기 후보를 여기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여기에 종로구에다가 이제 줄 거야 이렇게 후보 명부를 제출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명예 후보 명부를 제출한다. 자, 아시겠나요? 종로구가 5개의 의석수를 가진 거면 각 당에서 5명 이내의 후보를 여기다가 딱 후보 명부를 제출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후보들을 낼 거예요, 종로구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유권자들이 이제 이들을 공천한 이제 그 정당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대한당에서 5명을 내놨는데 이 5명이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럼 대한당을 찍고. 민국당에서 5명을 공천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면 민국당을 찍고 이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그 당에다가 투표를 하게 된다 이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권자가 당에게 투표하거나 아니면 제도에 따라서 아까 후보에다가도 투표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죠. 대한당, 민국당으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실제로 이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 만약에 우리가 몇 퍼센트를 얻게 될지 예상하는 치가 있잖아. 내가 뭐 대한당이 만약에 60%, 민국당이 뭐 30%, 뭐 어떻게 내가 이제 지지를 받을 만한 그 표를 받을 만한 그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5개의 의석수 중에 자기네 당이 최대한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게 좋잖아. 예를 들면, 대한당에서 만약에 60%를 먹었어. 그러면 적어도 3개 이상의 의석은 내가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 그리고 무슨 내가 대한당이 만약에 한 40% 먹었어. 그러면 최대한 2개 이상은 가져가고 싶지 않겠어? 그치? 그러려면 일단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의석 배분 방식을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의석 배분 방식. 자, 요거를 결정해야 돼.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2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가 최대 자녀 방식이야. 자, 최대 자녀 방식. 근데 이게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네. 이거 큰일 났네. 그치? 자, 최대 자녀 방식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석 배분 방식은 그 유권자들의 표를 약간 사표 없이 최대한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최대 자녀 방식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정당이 얻은 득표수. 그치?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뭐로 나누냐면 기준수라는 걸로 나눠. 그래서 기준수라는 것으로 나누는 거야. 기준수로 딱 나눴어. 그러면 여기에 몫이 나올 텐데, 자, 여기 정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있겠지? 그치? 처음에는 정수 부분 나오는 거로 그냥 다 줘. 예를 들면 대한당이 몫이 2점 몇몇이면 대한당한테 2개 주는 거야. 2개의 의석은 줘버려. 그 다음에 민국당이 1점 몇몇이야. 그러면 민국당에게 1은 그냥 줘.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3개만 배분이 됐으니까 2개 남았잖아. 5개의 의석수니까. 그럼 2개는 이 소수점 자리 있지? 이걸 큰 순서대로 나눠준다. 자, 요런 방식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최대 자녀 방식은 자체로는 어려운 게 아니지. 그치? 이거 자체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자, 요거면 이 기준수에 대해서 알아야겠네. 그치? 그럼 이 기준수가 무엇이 있느냐? 기준수는 자, 여기서 헤어 기준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되게 길어, 얘. 하겐하프 비숍? 하겐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임페리얼, 약간 이렇게 기준수가 이제 3가지가 있어. 기준수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총 유효 투표수. 이건 득표수네, 이거 투표수야. 그러니까 유권자 수야, 유권자. 유권자가 이제 실제로 이게 투표를 한 수. 투표수를 뭐로 나누느냐면, 자, 의석수로 나누는 거야. 의석수로 나누는 거야. 자, 이건 똑같아. 근데 얘는 의석수 플러스 1이고. 자, 얘도 똑같은데 얘는 의석수 플러스 2야.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예를 들어보면 여기 얘가 나와 있잖아. 여기 총 유효 투표수가 1000개이고, 여기 5석. 그러니까 종로구 5석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석이면 여기 얘는 그냥 몇이 되겠어요? 총 유효 투표수가 1000이고 의석수가 5이었으니까 200이지. 그치? 얘는 몇이라고 나와 있나? 야, 얘는 167이었던 것 같아요. 167? 167이고 그다음에 하겐 얘는 143 이렇게 되네요. 그죠? 143 이렇게. 임페리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갖고 나누는 거야. 나누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조금 중요해서 요걸 한번
이거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숫자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 해보자. 총 유효 투표수가 1000개였고, 유효 투표수가 1000개, 의석수가 5개였지. 5개였어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보면, 이거 지우고 하자. 자, 이거 한번 해볼게. 자, 대한당, 그 다음에 민국당, 그 다음에 만세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쳐보자. 자, 여기에 얘네가 정당 득표가 대한당이 몇 개를 득표했냐면, 이게 1000개의 유효 투표가 1000개니까, 얘가 갑이, 얘가 대한당이 500개라고 하자. 500 득표를 받았어. 얘는 320. 그 다음에 만세당이 180. 이거 합치니까 1000개 맞지? 1000개. 유효 투표수가 1000개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이제 나눠볼게. 자, 해여 기준수로 나눠볼게. 자, 해여 기준수가 지금 아까 200이었지? 이거 나누면 몇이냐면, 얘가 2.5, 그 다음에 얘는 1.6, 얘는 0.9.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얘는 몫으로는 얘 줘야 돼. 얘 대한당한테 일단 2개 주고, 얘 1개 주고, 얘는 안 주지. 그치? 얘는 0이야.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소수점으로 나눠야 되는데, 소수점이 지금 뭐야? 얘가 더 많지. 그치? 얘가 많으니까 얘한테 하나 주고. 그치? 그 다음이, 잠깐만, 의석수가 5개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렇죠. 얘한테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얘가 숫자가 0.9니까 높죠. 그 다음에 얘 주고. 그러면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자, 대한당이 2개의 의석, 그 다음에 얘 2개의 의석, 얘 1개의 의석. 이렇게 가져가지. 그치? 자, 이렇게 가져가. 해여 기준수로 치면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해여 기준수였고, 그 다음에 하겐, 비숍, 이거 있잖아. 그치? 얘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2.99, 그 다음에 1.91, 그 다음에 얘가 1.07 이렇게 돼. 그러면은 일단은 요 몫의 정수 부분이 얘가 2개고 얘가 1개고 1개잖아. 그치? 2, 1, 1. 그치? 그럼 총 4개 됐네. 그러면 하나 더 줘야 되잖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누가 돼? 얘가 지금 0.99, 얘가 제일 높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하나 더 줘서 3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3개, 1개, 1개 이렇게 얻게 되네. 그치? 자, 그렇게 되고. 이거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정수 부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소수 밑에 자리를 가장 큰 것부터 나눠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가 있나? 자, 임페리얼리? 임페리얼리 한번 보면은 얘가 3.5. 3.5가 맞아? 내가 이거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내가 미리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1.25 이렇게 되는데 얘가 보면 얘가 3개, 2개, 1개 근데 얘가 지금 넘어갔지.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왔으니까 신경 쓰진 않아도 돼. 근데 어쨌든 몫이 얘가 3, 2, 1이니까 의석수가 5개 돼 지금 6개 나왔잖아. 그러면 아마 소수점 자리가 그 작은 애를 까겠죠. 그쵸? 그래서 아마 얘를 까갖고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잘 몰라. 선생님 건 몰라. 이거 어딘가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수점 자리가 같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떻게 나오는지는 안 나와 있어가지고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맞춰서 선생님들이 내시겠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내시진 않을 거야. 이거 제시문에 나온 대로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쵸? 자, 이게 최대 자녀 방식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 거야. 의석수가 총 5개인데 얘가 대한당이 50%, 얘가 32%, 얘가 18%를 당선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얻었잖아. 그랬을 때 정확하게 이 5개를 어떻게 나눠주는 게 가장 공평한가에 대한 건데 해여 기준수, 하겐, 저쪽, 비숍, 그 다음에 임페리얼리,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기준수를 바꾸면 얘들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게 있어. 자, 이거 생각을 한번 해볼 게 있다. 자, 얘 봐봐. 해여 기준수는 여기서 요 대한이랑 민국이랑 얘네가 그 퍼센트 차이가 있잖아. 얘는 몇 차이가 나냐면 얘는 0.9 차이 나지. 얘는 몇 차이 나냐면 0.7 차이 나지. 이 하계는 몇 차이 나나 보자. 얘는 1.08 차이 나고 여기는 0.8 맞지? 0.84 차이 나는 거 맞나? 계산을 되게 못해. 얘는 1.27 차이 나는 것 같고 얘는 0.98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 얘네들이 지금 해여 기준수가 얘가 기준수 자체가 얘는 아까 해여 기준수는 200이었고 167이었고 143이었잖아. 그러니까 해여 기준수가 가장 크지. 그치?
기준수가 클수록 요 차이가 어떻게 돼? 작아져. 그러니까 기준수가 클수록 각 정당별 차이가 작아져. 자, 이게 차이가 작아진다라고 하는 건 누가 싫어하겠니? 다수당이 싫어하지. 표를 많이 득표율이 높은 정당은 이걸 싫어하지 않겠어? 기준수가 큰걸? 기준수가 크니까 이 정당별 차이가 적게 나타나잖아. 자기네들은 득표를 많이 했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게 나타나는 걸 좋아하겠지.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해여 기준수가 가장 높은데 기준수가 높을수록 정당 간의 차이가 더 적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기준수가 클수록 득표수를 나누어 얻어내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득표수가 많은 정당은 클수록 불리한 거야. 그래서 기준수가 높을수록 득표수가 높은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게 몇 번 문제에 있냐면 3번 문제에 있어. 3번 문제에서 최대 잔여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자, 이게 최대 잔여 방식 설명한 거잖아. 자, 상대적으로 득표수가 많은 정당의 경우 그게 지금 대한당이지. 대한당의 경우에는 몫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지. 얘네가 지금 몫이 점점 커졌잖아. 그치? 몫이 작기 때문에 그 차이가 또 적게 나타나. 그래서 불리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수를 사용하는 건 대한당에선 싫어하겠지. 그치? 가장 좋아하는 게 임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걔가 가장 이제 선호하겠지, 대한당에서는. 반대로는요, 요 만세당은 뭘 제일 좋아하겠어? 임페리얼, 이걸 되게 좋아하겠지. 자기의 몫이 제일 크게 나타나잖아. 그치? 몫이 좀 크게 나타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비례대표제를 하는 중에 최대 잔여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쵸? 자, 요것까진 지워볼게요. 자, 최대 잔여 방식. 안 지울 필요는 없잖아. 맨날 얘기하지만. 멈춰놓으면 되지. 멈춰놓고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잔여 방식이 있었으면, 두 번째는 이제 최고 평균 방식이 있어요. 이건 되게 쉬워. 자, 최고 평균 방식이라는 게 있어. 자, 최고 평균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숫자를 그냥 나누는 거야. 숫자를 그냥 나누는 건데, 자, 최고 평균 방식도 이게 얘가 나와 있어. 자, 이게, 자, 예를 들면, 자, 대한민국 만세당 ABC당이라고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 그 드라마 재밌어. 이중기에 나오는 거.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떤 권력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쥐가 죽거든. 그리고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데 모든 기억을 가진 채로 뭐 대학교 때인가 하여튼 고등학교 때인가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내용이야. 근데 재밌어.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되게 재밌더라고. 그때 거기 당이 이제 대한당 민국당이야. 이경영 아저씨가 나쁜 놈으로 나오거든. 되게 재밌더라고. 자, 어쨌든 드라마 얘기를 갑자기. 자, 근데 이 대한민국 만세당이 이게 ABC 여기서 이 교과서에 나오는 ABC당이야. 얘가 몇 개냐면 485, 290, 140. 485표를 얘가 득표를 했고, 얘가 290표를 득표를 했고, 그 다음에 얘가 140표를 득표했어. 자, 그런데 이것도 방법이 동트 방식, 생라그 방식, 그리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 이렇게가 있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가, 자, 동트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생라그 방식, 세 번째가 수정 생라그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누기야. 그래서 이건 최고 평균 방식은 제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제수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그냥 동트 방식은 그래서 1, 2, 3, 4 순서야. 3, 4 순서고 생라그 방식은 1, 3, 5, 7 이렇게 가는 방식이고 수정형 생라그 방식은 얘가 1.4, 3, 5 이렇게 가는 방식이래.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동트 방식에서 생라그 방식이 이 제수의 간격이 좀 더 넓은 거지. 그치? 제수의 간격이 좀 더 넓은 건데 얘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해볼게. 이거는 해보면 다 이해는 할 텐데 여러분들 귀찮아 할 테니까 선생님 해볼게요. 자, 동트 방식을 한번 해볼게 먼저. 자, 동트 방식을 하면 이게 첫 번째 1로 다 나누는 거야. 자, 이게 나눠보자. 485, 290, 140 이거 다 똑같지, 그치?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가장 높은 애가 뭐야? 얘지? 자, 얘한테 한 표 주는 거야. 얘한테 하나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엔 2로 나눠. 자,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42.5, 그 다음에 145,
14570. 얘는 1로 나눈 거고 얘는 2로 나눈 거야. 자, 그랬어.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얘 한 거 있지?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5개를 비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숫자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럼 얘한테 한 표 주는 거야. 그치? 자, 그랬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야 돼. 자, 세 번째로 넘어가면 3으로 나눴어. 그럼 얘가 161.66, 그 다음에 96.66, 46.66 이렇게 나온대. 자, 이 중에서 그럼 가장 큰 수가 뭐야? 그 다음에 얘지. 그치? 그치?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만약에 의석수가 3개인 당이라고 하면 A 대한당에 2개, 민국당에 1개 이렇게 배분되는 거야. 만세당은 아무것도 못 먹었네. 그치? 만세당은 여기 좀 이렇게 먹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생라그 방식을 한번 해볼게. 자, 생라그 방식. 아씨, 이게 귀찮아 이거. 귀찮아도 해야지 뭐, 그치? 여러분들 해봐야지. 자, 이거 생라그 방식 해볼게. 선생님 이거 계산기 막 두드렸잖아. 성의 있게 말이야. 참 사람이 성의가 있고 말이야. 485, 그 다음에 290, 140, 140, 얘는 똑같아. 근데 얘가 아까는 1, 2 순서로 갔는데 얘는 3이지? 3으로 나누면 161.11, 66, 그 다음에 96.66, 그 다음에 46.66 이렇게 돼요. 자, 1로 나눴을 때 일단 얘가 당선되는 건 맞지, 그치? 얘 하나 줬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도 얘가 되는 거 똑같아, 그치?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5지? 5로 나눠보면 97, 그 다음에 58, 그 다음에 28. 그럼 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 뭐야? 그럼 얘 결과는 똑같네, 그치? 결과는 똑같은데 어쨌든 이런 순서로 되겠네. 처음에 했을 때 제일 높은 거 485, 두 번째 거 했을 때 제일 높은 거 얘 290, 세 번째까지 했을 때도 제일 높은 거 얘.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만약에 얘는 지금 135로 하는 생라그 방식이잖아. 근데 가상의 방식 한번 얘기해. 1, 5, 9, 막 약간 이렇게 가는 방식이 하나 있다고 쳐봐. 이거 지워봐. 그러면 얘가 두 번째야. 얘가 290. 첫 번째 방식 했을 때 485 되는 건 맞지? 두 번째 했을 때 290 되는 건 맞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세 번째 숫자가 이거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세 번째 누가 되니? 얘가 되지. 그치? 얘가 되지. 그래서 이건 이 투표 방식, 그러니까 이 최고 평균 방식은 득표수가 낮은 요런 만세당 같은 애들 있지. 얘네들은 요 숫자 간의 간격이 더 먼 걸 더 좋아해. 먼 걸 더 좋아하게 돼.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렇게 되잖아. 이게 그 차이가 멀어져야 이 두 번째 애가 왔을 때 얘를 못 이겨. 그래서 자기가 당선이 그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간격이 좁아버리면 아까도 봤듯이 여기 숫자가 더 커버리니까 얘보다 이 자기는 배분을 못 받았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C당 같이 득표수가,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득표수가 되게 작은 정당은 요거 재수의 간격이 더 큰 걸 선호하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득표수가 큰 당일수록 재수의 간격이 좁은 걸 더 좋아하겠지. 그치? 자, 요거 득표수가 큰 정당인 경우에 재수의 간격이 작은 걸 선호하게 될 것이다. 자, 요거 꼭 정리해 두세요. 자, 요 말은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시험장에 가서 이걸 따지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이걸 언제 따지고 있어? 언제 따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알고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지. 그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최고 평균 방식이야. 자, 그래서 지금 뭐 한 거야? 우리가 지금 의석 배분 방식을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의석 배분 방식에서 아까 얘기했던 최대 자녀 방식에서는 뭐가 중요했어요? 최대 자녀 방식에서는 약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그 기준수가 클수록 격차가 작아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수 정당, 그러니까 득표수가 높은 정당일수록 기준수가 큰 거를 더 싫어한다. 헤어수를 가장 싫어한다. 그쵸? 그래서 기준수가 작은 걸 더 선호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고 평균 방식에서는 어떻게, 자, 그 득표수가 높은 정당일수록 요 간격이 좁은 걸 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득표수가 낮은 정당일수록 이 재수의 간격이 넓은 걸, 그러니까 뭐 157, 뭐 159 뭐 이렇게 가는 걸 더 좋아한다. 요런 얘기. 요게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우리가
최대 잔여 방식이랑 최고 평균 방식, 이거 뭐라고 그랬지? 의석 배분 방식이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살펴봐야 돼? 뭐 살펴봐야 돼? 이 비례대표제 중에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이랑 하나가 더 뭐였다? 기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자, 기표 방식은 아까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거 범주 투표 방식. 범주 투표 방식은 그냥 대한당, 민국당, 당 이름을 찍는 거야. 두 번째는 뭐 이거 선호 투표 방식이죠. 그렇죠? 선호 투표 방식. 자, 선호 투표 방식은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딱 찍는 거야. 근데 후보를 찍더라도 결국엔 그 정당이 이제 그 지지율을 세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지. 이게 범주 투표 방식은 사실 이 정당의 힘이 너무 영향력이 너무 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권자 의사가 조금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선호 투표 방식은 정당의 힘이 얘도 이제 연했어요. 유권자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되긴 하는데 여전히 정당의 힘은 크다. 뭐 이런 얘기로 끝났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만 같이 읽어볼게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과 기표 방식에 따라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조합에 따라서 정당 명부식 이 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 경우의 수가. 그치? 결국 명부를 작성하는 주체는 정당이기 때문에 유권자와 국회의원 사이의 유대가 약해지고 국회의원이 정당의 정책에 구속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파워가 세지 않겠어? 아까 다수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의 힘이 세잖아. 근데 이 비례대표제는 어쨌든 정당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명부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힘이 셀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을 반영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약화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섞어 쓰잖아. 다수대표제를 이렇게 뽑는 건 이제 이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지역에서 일을 잘할 사람을 뽑는 것이고 비례대표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그래도 좀 힘을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로 정당 투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투표장에 가면 이 사람 찍는 것과 이 비례대표 이거 같이 투표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선언 뭐 2번, 1번 이렇게 딱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찍게 돼 있어. 그러니까 두 개 다 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 방식으로만 국회의원을 모두 선출하게 되면 지역의 현안 반영할 수 있는 영향이 계속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수투표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 국회의원이 전체 국민의 대표라고 보는 대의제 취지에도 부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뭐 의의가 뭐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3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었는데 내가 아까 수업 중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너무 길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치? 그래도 오랜만에 찍으니까 좋을 것 같죠? 별로 안 좋아요. 목 아파. 목이 되게 아프네요. 지금 목이 쉬었나? 왜 쉬었는지 모르겠는데 쉬었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